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중국의 무역 적자 소식이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7% 밀렸습니다. 사우디에서 민주화 시위를 앞두고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유혈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는 전경과 특수부대원들이 주요 지점에 대거 배치됐습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갖춘 대부업체의 등록만 허용해 영세 불법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원 이상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로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유통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6조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앞에서 급락했다는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외부 변수도 많았지만 미국 내부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어제 미국장이 급락한 영향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칠지 그에 대한 내용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했습니다. 나흘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은 불안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981.5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1%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52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6원 20전 정도 내리면서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6%나 내렸습니다. 투심이 급냉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 본인들의 매출 전망치도 축소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3위 업체입니다. 일본의 LP다가 8%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5% 하락하면서 3천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습니다. 무역 적자 소식이 들려왔죠. 73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인플레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역시 급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1.8%대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SN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신촌지점 최희승 대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혼도 얼마 안 남으셔서 준비할 게 많으시겠어요? 아유, 예, 준비는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어제 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어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장중에 좀 급락세 나왔다가 후반부에 좀 회복하는 움직임도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점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뭐 외국인들 매물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뭐 지속돼 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전히 그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악화라던가 이제 중동발 사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시장에 좀 표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만계약 매도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한 뭐 1조 1천억 정도의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언제 진정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찾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얼마나 이제 짧게 속도를 얼마나 내고 얼마나 짧게 마무리가 되느냐라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식을 사실 뭐 적극적으로 뭐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이 19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그 다음 거래일에는 또 다시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하루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장 정리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
업종별로 보자면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에서의 그 매매 패턴을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잦아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 내지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업계에 계신 분께서 주식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상황이 좀 좋지 않았고 어제 낙폭을 좀 크게 보였던 그런 종목들 보면 개인들이 좀 군침을 좀 흘릴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를 네. 비롯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업종 네. 흐름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주식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사실은 뭐 이제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을 하지 마라. 예, 그런 의미가 되겠고 네. 실제로 이제 신규로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조금 더 관망에 바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투자는 계속하되 매매를 섣부르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업종이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했죠. 하지만은 이제 특히나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금리 인상의 재료가 이제 뭐 소멸이 되면서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종의 하락이 좀 돋보였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외국 미국계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IT 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의 레포트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 LED, LCD에 대한 부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실적이 이제 네네.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악재성 재료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네네.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소형 부품주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정리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뭐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가자라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뭐 당장 어떤 뭐 상반기의 어떤 실적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네.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역시 미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좀 밝지 않나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한 114억 정도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를 쳤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트레이딩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공매도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하셔서 공매도가 좀 잦아들고 다시 한번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해서 갚는 그런 작업들이 시도가 될 때 그때 정도의 이제 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5% 올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이제 시장에는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그런 부분인데 네. 올해 내에 금리가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좀 이제 정부 측이라던가 이제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좀 진행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손실을 조금씩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좀 실망 매물을 쏟아내지 네.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일단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금리는 올라간다. 따라서 지금 은행 업종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느린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 좀 약세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네. 지금 어떤 단기성 어떤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언제 매수를 한번 할 것인가라는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방아쇠 소문을 올려놓고 있다가 언제 네.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그런 이제 준비를 좀 각각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해주시는 게 네.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총알을 좀 만들어 놓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최 대리님,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느닷없이 거품론이 좀 나왔어요. 그 때문에 좀 IT주들이 부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부품주의 하락세가 어제 돋보였다.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금 뭐
그 미국 투자은행의 이제 뭐 웰스파고나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 뭐 웰스파고는 이제 반도체 업종 투자 의견이 이제 비중 확대해서 이제 뭐 홀딩 쪽으로 중립 쪽으로 이제 뭐 낮추고 사실 뭐 중립이라고는 말이 중립이지 사실 팔으란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JP모건 쪽에서 태블릿 PC 공급 과잉에 대한 또 우려를 또 레포트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공매도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또 매도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전혀 없는 지금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 네네. 뭐 대표적인 경기전자 부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4.8% 장중에는 7% 이상 뭐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뭐 전자 부품 쪽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 쪽이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도 지금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이 다시 한번 좀 호전세로 이제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기 둔화가 다시 뭐 재발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잠시 이제 악셀레이터에 발을 띈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IT는 언제든지 외국인 수급만 지금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오늘의 변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지났고 금리 인상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이제는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쿼터러플 위칭데이 이후에 오늘 첫날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이 사실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외국인이죠. 기관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개인들도 아니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어떤 포지션으로 오늘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매매 패턴을 보여주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발 악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12,000선이 깨지고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네. 12,000선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00선과 같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강력한 지지라인이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미국도 역시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조성도 안 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뭐 전체적으로 수급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T 종목들의 붕괴가 사실 어제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린 부분이 있는데 IT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지속될 것인지 공매도가 지속된다면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동 쪽도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에서 또 유혈 사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어제장을 보더라도 일부 화학업종 쪽에서 특히 정유업종 쪽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 국제유가 움직임까지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제 유가 움직임을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뭐 이제 $100 돌파를 해주면서 좀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렌트유는 소폭 빠졌고 두바이유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100불 돌파는 역시 중동발 악재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네. 유가가 이제 100불이 돌파되기 한 $85, $90 정도까지 뭐 끌고 온 게 유동성과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측면에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네네. 지금 단순히 뭐 중동발 악재 때문에 뭐 유가가 급등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까지의 유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전 세계 뭐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중동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잠시 신호등에 걸렸다고 해서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호등이 걸렸으니까 잠시 다 같이 멈추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경기 회복세라든가 이제 뭐 유동성이 이제 그 확보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죠.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와 똑같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봤을 때 한 22명까지 타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30명이 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줄이 탁 끊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 비중으로 원자재 네. 쪽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거는 급락을 볼 수 있다.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뭐 유가 $140 넘어가고 그 이후에 폭락이 나왔던 것을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 투자 관점으로 임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원자재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어요. 또 풍력주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잇따라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 개인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뭐 OCI라던가 이제 뭐 풍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를 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및 재료 중에서 가장 좀 상위에 있는 먹이살로 따지면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고부가 가치 품목이고요. 따라서 지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해당 업종들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최근에 뭐 한정 KPS라던가 한정 기술 그런 이제 그 원자력 관련 네. 마찬가지로 이제 대체 에너지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풍력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풍력 쪽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이후에 지금 선호하는 그런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좀 진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사실 풍력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국토 면적이 작고요. 바람이 그렇게 뭐 불 수 있는 게 대지가 있는 그런 국가의 분위기 그런 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재료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테마성 그런 매매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네. 지금 뭐 유가 급등에 따라서 그 정유사들이 이제 공급 리터당 뭐 100원씩 공급가를 이제 올리고 사실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하기 때문인데 네. 정유주들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정유주들 오히려 가격 마진 폭이 더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최희승 대리 너무 괴롭히네요. 오늘 전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시장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한번 다시 세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뭐 단기적인 반등이 종목별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의 분위기를 일시에 뭐 찬물을 끼얹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점 확인을 좀 더 해보자, 관망을 좀 더 해보자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알을 준비해두고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좀 매수를 언제 할지 타이밍을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제 전략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커트러플 미팅대 이후에 첫 번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매매 동향,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해서 지금 순차익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청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 없어요? 네. 왜 없습니까? 네. 뭐 방금 전에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업종 거의 뭐 일부 업종 빼고 이제 전업종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점 확인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뭐 일부 업종들이 뭐 지금 동시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시호가 때 양호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섣부른 어떤 종목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트레이딩은 조금 이제 자제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지금 현재 뭐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낙폭이 좀 과대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업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어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건설업종도 일부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동발 악재가 이제 건설업종에 미쳤고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눌렸던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관심 업종 조금 더 이제 큰 숲을 좀 보는 의미에서 관심 업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 업종과 이제 네. 건설 업종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오늘장 전망도 한번 들어봤고요. 어제장 좀 하락했던 원인에 대한 그런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오늘은 전화 연결이 아니라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뵈니까 실물이 훨씬 잘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장 분석과 함께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네네. 하죠. 일단 전일 큰 이벤트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따른 네 마녀의 파티도 일단 지나갔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각종 그 온갖 악재들이 또 밤사이에 많이 터져 나오면서 네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단지 이제 지난 시간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러한 기대감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동부화재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48,000원 정도 부근 올라온다면 네. 한 번쯤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다시 한번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네네.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일단은 사라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한두 차례 정도의 더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기대감들은 장기적으로는 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오히려 이제 지금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한 번쯤은 더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하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얼마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다면 그 선을 좀 그어주세요. 잠깐 차트 정의 부분을 조금만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전 고점 부분이 이제 48,000원 정도가 말씀드렸는데 딱 그 부분이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로 해서 넘어갔고 네. 그래서 충분히 전략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행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있어질 것 같고요. 네, 오늘 네. 시장이나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조정이 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46,000원 정도까지도 한 번쯤은 밀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또 금리 인상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천천히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46,000원이나 46,000원 이하 쪽에서 천천히 매수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업종 쪽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최희승 네. 대리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그 점을 또 강조를 받았거든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강원랜드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삼성가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강원랜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박근혜 테마주에 갑자기 편입이 되면서 그렇죠? 편입이 되면서 좀 그 급등하는 모습들을 관련 종목들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등락의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자기 네. 길을 가는 또 시장 상황이 좀 그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강원랜드도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 눌렸어요. 네, 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강한 그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 네네. 이후로는 지금 다중 눌림을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기초적인 그 초급자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장대 양봉 이후에 이런 다중 눌림을 준다면 천천히 또
안 잡으신 분들도 잡아가실 만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크게 좀 한 번쯤 밀려진다면 한 25,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밟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네. 선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다만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만 한 번만 그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표가는 원래 전략대로 3만 원을 제시해드린 대로 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한번 네네. 살펴보죠.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그 개발에 대한 소식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그 IT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면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같이 한번 크게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위기를 같이 편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 고유가라는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되는 네. 것이 한편으로는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이 너무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부분이 지금 고유가 부분이 쉽게 가라앉을 부분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대체 에너지의 어떤 그 영향력도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그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들이나 그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LG화학이 미국의 그 공장 이렇게 하는 그 개설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LG 한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났었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큰 흐름에 있어서의 대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단지 오늘 시장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16만 7천 원이 이제 어제 겨우 좀 버텨졌거든요. 16만 7,500원으로 지금 겨우 버텼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원래 그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켜진다라면 그대로 갖고 가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8만 원을 일단은 전 고점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네. 그 부분이 좀 돌파가 된다면 19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오늘의 시장 상황이 얼만큼 크게 한번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한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시간이 정말 짧네요. 네, 뉴스를 짧게 살펴보고 네네. 오늘 종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네. 일어나서 온갖 그 악재들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런 영향에 조금은 빗겨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 케미칼인데요. SK 케미칼이 그 신약이 유럽 진출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오면서 네. 그 강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요. 자, SID 530이라고 도세탁셀 개량 신약인데요. 요 네. 부분이 유럽 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에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 이 SID 530은 SK 케미칼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암제 그 개량 신약입니다. 네, 네. 이러한 부분들 이제 SK 케미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SK 그 계열의 생명과학과 정밀화학 그리고 네. 석유화학 제품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PETG나 PPS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승인됐다. 이제 유럽에서 승인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포 배양 방식의 그 백신 공장 설립이 지금 예정에 있는데 안동입니다. 안동에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지금 설립이 그 2013년도까지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나 수혜에 따른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요즘에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유가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그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어떤 그동안에 좀 지속적으로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돌파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갭으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급하게 도망을 가는 종목을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6만 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이 장대
그 양봉 상황에서부터 6만 원 정도까지 천천히 좀 매수를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 이하 쪽으로는 사실 더 크게 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시장까지 좀 밀린다고 한다면 이 갭이 메꿔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을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다중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져가기 때문에 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6만 8천 원을 좀 여기 돌파를 하고 네. 6만 8천 원부터 한 7만 원 정도까지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굳이 이제 손절가를 말씀드리자면 56,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SK 케미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말씀 참 잘하시네요. 매수가를 한 6만 원 선 주셨고 목표가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를 또 잘 지켜야 될 텐데 5만 6천 원 선 56,500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초반 흐름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좀 흐름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이 미국장이 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또한 좀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장이 열렸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1% 급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동시저가 상황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 출발 이후에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1.2% 정도 급락하면서 1956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화면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 현대모비스와 LG화, 기아차,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시총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 모조리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SK이노베이션 2% 급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0.7% 내리면서 이와 같은 유틸리티 업종도 오늘장 같은 이 하락장에서도 하락하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8% 내리고 있고요. LG전자 1.4%, S-오일이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LG가 2%, LG디스플레이 0.8%, 롯데쇼핑 1.4%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5% 내리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3.4% 하락하고 있고요. 신세계가 그나마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30위권 이내의 종목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코스피 상황 1.2% 내리면서 1956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1.2% 급락하면서 520선이 깨지고 5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2%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2.2%, CJ홈쇼핑이 1.2% 내리고 있습니다. 시총 10위권 이내,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없고요. 동서가 0.2% 오르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네우스게임스가 1.6%, GS홈쇼핑이 1.3%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캠텍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태용, 성화이땡, 멜파스, 아토, 차바이오엔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웍스는 어제 장중에 7% 넘게 밀리다가 4% 중반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3% 밀리면서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3.3% 내리고 있고요. 오성 LST가 0.7% 오르면서 지금 동서와 함께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용 광전투자 1.8% 내리고 있고요. 테크노세미캠 2.1% 내리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 급락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CJ인터넷, 파라다이스 역시 약세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1956, 코스닥은 515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초반부터 급등세인데요. 6원 20전 오르면서 1121원 80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반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 상황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한꺼번에 좀 몰려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2%에 가까운 그런 급락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옵션 만기에서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동시에 대거 순매도하면서 다소 약간의 그런 투자 심리 위축이 오늘 장 초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급락의 원인이 중국의 그런 수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오히려 미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2월 중국 수출 관련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 큰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순절에 따라서 지표가 약간은 좀 다소 계절성에 따라서 왜곡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의 조정은 약간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예정된 사우디 집회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다음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낙폭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오늘장까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존에 주식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악재 요인들이 한꺼번에 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확인되었던 1920선에서의 1차 저점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글로벌 동향에서 살펴볼 때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사우디 쪽, 중동 쪽 그런 정쟁 불안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가 좀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이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이후로 오히려 시장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실적 시즌이 발표되는 3월 말 이후로 점진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시 투매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를 계속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쪽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움직임 어제 6원 넘게 올랐는데 오늘 초반부터 어제장 마지막 장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시장 상황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6.2원 상승을 하였는데요. 그 역외 환율 하락을 반영을 해서 1114.5원에 출발했던 환율은 장 초반에 1113.6원으로 저점을 낮춘 후에 그 한은의 금리 인상이 25bp에 그치고 또 중국의 2월 무역 수지 적자 뉴스 등으로 역내외 쇼커버링이 집중이 되면서 1122.4원으로 고점을 높인 후에 전일 대비 6.2원 상승을 하면서 20원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우려와 중국 지표 약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가 되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도 27원에 개장한 후에 현재도 20원대 중후반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우려 등에도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일 중국 지표 약화와 유로존 우려 등으로 미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3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그 남유럽 국제 만기 집중과 또 미국의 2011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 또 미 정부 부채 한도 도래 우려, 또 일본의 정치적 불안 가능성에 더해서 중동 문제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 등 여러 불안 요인들이 좀 상존을 해 있습니다. 금일 분노의 날로 그 사우디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EU 긴급 정상회의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전일의 증시 조정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 여부가 또 주목이 됩니다. 글로벌 악재들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1120원 안착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유로존 우려와 금일 사우디 시위 등에 대한 부담 등이 대외 악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과 또 전일 증시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매도에 따른 그 역송금 수요, 또 금통위 확인 등으로
환율은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단에서의 그 내고와 당국의 매도 개입 가능성 등으로 급등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제 한일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였어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또 가능할 텐데요. 향후 추이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장 초반에 대통령의 물가 언급과 또 일부 50bp 인상 우려, 또 외국인의 차익 실현성 선물 매도에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은 그 한은 총재의 멘트가 여전히 원론적인데다가 또 완만한 인상 기조 인식으로 금리의 낙폭은 크게 확대가 되었고 커브는 플래티닝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무디스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의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보임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도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어낸 가운데 그 선물 만기를 일주일여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6월 스프레드 거래가 8,022개로 이번 롤오버 거래 후에 총 8,824개 거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기물의 상대적인 강세로 이론 스프레드가 29틱으로 축소가 된 가운데 그 주체별로는 은행과 증권사 또 연기금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스프레드 거래는 264개로 그 누적 순매수가 3만 5천 계약 그 수준임을 감안을 할 때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스프레드 거래 패턴을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성급하게 시장에서 좀 거래를 하기보다는 그 매도 호가에 좀 대놓는 패턴이 많아서 스프레드의 급격한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월물 저평도 9틱으로 좀 많이 남아있지만은 원월물 저평도 45틱으로 같은 규모의 축소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근월물의 저평 축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금리 인하 같았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한은 총재의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언급도 좀 금통위가 4월 동결을 그 확인시켜주는 듯한 그 인상을 보였습니다. 컨센서스는 그 5월 인상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은 현 금리는 빨라야 5월 또는 상반기 인상 없음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전망이었던 그 3월 인상과 커브 플랫 또 되돌림, 외국인 포지션 구축에 의한 오버슈팅보다는 기관에 미뤄왔던 자금 집행 등으로 금리가 더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상은 이르면은 5월 또 연말 기준금리 3.5% 전망을 유지를 하면서 금리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3% 기준금리 적응 과정 전개가 중장기물 중심으로 키 맞추기 정도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반 약세 흐름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1.3% 코스피 밀리고 있고 1950선을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 상황과 함께 살펴볼까요? 예, 전일은 쿼드러플 위층 이루다 이벤트가 있었던 날인데요. 외국인들이 한 1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매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 한 4만 계약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만 계약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6월물이죠. 이제 그 4월물에 대한 매도가 계속적으로다가 그 롤오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대의 여건들이 점차적으로다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전략 비축률을 전략 비축률을 풀어가지고서 유가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좀 소비 부진으로 인해가지고서 유가에 대한 그 수요가 감소를 함으로써 인해가지고서 어제는 유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들이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다가 추가적으로 다 매도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에 이해 가지고서 증시가 하락하는 것들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좀 일단락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같이 초반에 좀 밀린다면은 요 후반부에 이게 또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하락을 좀 선도를 했었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외국인 매도로 인한 IT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삼성전자의 반등과 동시에 급속도로다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는 이전 저점인 1930선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아마도 이 정도 부근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이후에 각자 낙폭과대된 종목들을 그 선두로 해가지고서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번에 2000선에서 빠졌을 때 가장 그 하락의 원인이 됐던 그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제 콘텐고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수급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대형주들의 반등이 좀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저점 매수로의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회로 한번 잡고 가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3%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955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낙폭을 회복했네요. 516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오르고 있습니다. 마켓앤 센 증시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 함께 남겨주시고요. 이 종목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뭐 오늘 같은 장이면은 이 종목 저가 매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 상담도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